합숙맞선 다들 보셨죠? 태인 씨가 빠졌어도 재밌어요. 태인 씨가 빠지니까 이 프로그램 이제 뭐 하차해야겠다 그러시지 않으셔도 될 정도로 태인 씨가 빠졌어도 재밌습니다. 합숙맞선 이번 주 거는 민철 씨 어머니가 현진 씨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거 그 장면부터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는 민철 씨 어머니가 현진 씨 불러서 얘기할 때 저번 주에는 현진 씨 어머니가 현준 씨한테 바로 연봉을 물어봤잖아요. 저는 그게 상당히 좀 경우가 아니지 않았나 라는 생각했었는데 민철 씨 어머니는 더 하시더라고. 저번 주에 현진 씨 어머니가 현준 씨한테 연봉 얼마 받냐고 물어봐가지고 저런 걸 물어봐 라는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거 보니까 여기 민철 씨 어머니는 더 심해. 결혼은 언제쯤 할 거고 아이는 몇 명 낳고 언제쯤 낳을 건지 그런 걸 물어보고 있어요. 너가 정말 우리 아들 만나고 싶다면은 너의 인생 계획표를 나한테 먼저 얘기해 봐봐.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이상하더라고. 저는 현진 씨가 그렇게 그런 질문들 듣고 와가지고 현진 씨 어머니께서 내가 너무 현준이한테 너무 무례했나? 경험가 없었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히려 현진 씨 어머니는 한술 더 떠가지고 나도 더 독하게 물어보고 올걸. 그렇게 인터뷰하더라고. 현진 씨 어머니도 좀 특이하신 거야. 두 분 다 또 까다롭고 우리 딸 최고 우리 아들 최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실제로 이제 두 분이서 만약에 사돈 맺거나 만나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하죠. 근데 맞선인데 결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맞선이니까 결혼 계획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 이 둘이 어떠한 그런 관계도 없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인가? 방송하는 시간대로는 넷째 날인가 좀 그랬었어요. 셋째 날인가 넷째 날. 그래서 이게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애라면 모르는데 혹은 정말 둘이 뭔가 커플 될 것 같고 그럼 모르는데 다짜고짜 불러가지고 결혼 언제쯤 할 거고 아이는 몇 명 낳고 언제 낳을 거냐. 그게 이제는 좀 상대방한테 너무 부담되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결혼이라는 게 이 안에서 잘 된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또 준비하고 맞춰가면서 하는 또 그런 기간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뭐 애를 몇 명 낳을 거고 언제쯤 낳을 거고 이런 거는 나중에 추후에 물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었거든요. 너무 빨리 물어보는 게 아니었나. 자식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라는 질문.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진 씨가 수입의 반을 저축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부모님 재산과 빚이 대물림되는데 빚이 얼마냐 재산은 얼마냐 이런 것들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런 물론 외부적인 준비되어 있는 조건들도 중요하지만 현진 씨의 성격, 현진 씨의 태도, 내면, 부모님들의 성격 이런 것들 그리고 얼마나 화목하고 안정된 가정에서 잘 컸는지 이런 얘기들이 저는 얘기가 많이 오갈 줄 알았는데 집안의 재산과 빚을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연애를 하고 결혼하는 단계에서 그때도 조심스럽게 물어볼까 말까 할 수 있는 주제였는데 이분들이 지금 만난 지가 4일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너네 집안에 재산과 빚 얼마니? 빚이 있으면은 빚 얼마인지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니? 이런 거 물어보는 것 자체가 와 이건 좀 너무 지나치다. 많이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솔직히 현진이가 제일 적게 벌 것 같은데 남의 연봉 물으려면은 자기 연봉을 먼저 까야죠. 양심이 없습니다. 근데 모수 자처님 저도 그런 생각이에요. 마찬가지로 모수 자처님 말씀대로 남의 집안의 재산하고 빚을 물어보려면은 우리 집안부터 까야 되는 거 아니야? 다짜고짜 그냥 그렇게 물어보면 어떡해. 그리고 저는 현진 씨가 얘기하셨던 것 중에 특이했던 거는 현진 씨 아버지가 공무원이시래요. 현진 씨 아버지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여가 즐기면서 그냥 따로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자녀 셋을 전부 예체능 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력이 되는 공무원이 뭐가 있어요? 현진 씨 아버지 국회의원이신가? 여러분들이 처음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에서 남자친구 부모님이 나한테 재산과 빚을 물어봐. 우리 집안에. 혹은 내가 여자친구의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첫 만남에 나한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과 빚을 물어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아직까지 못 겪어봤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 저 진짜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는 너무 좀 되게 당황스러운 질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 불쾌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자체가. 그리고 또 민철 씨 어머니께서 나는 시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질문이 정말 도망가라는 사이렌이 울리는 질문이었어요. 너무 무시무시한 질문 아니에요? 내가 시어머니 될 사람인데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할 거니? 힘들게 하겠다는 거 아니야. 지금 민철 씨하고 사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민철 씨 어머니가 현지 씨가 마음에 든다면은 현지 씨 마음에 들게끔 민철 씨 어머니도 잘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현지 씨가 민철 씨를 만날지 안 만날지는 민철 씨 어머니를 보고 판단할 수도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어떻게 보면 테스트 면접 보는 것처럼 양쪽이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보는 건데 민철 씨 어머니는 너무 일방통이었던 것 같아요. 일방통행. 그래도 현지 씨가 좀
현진 씨도 성격이 있다 보니까 민철 씨 어머니하고 부딪힐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현진 씨는 현진 씨대로 최대한 현명하게 대답을 잘 하려고 하더라고요. 전화 같은 경우에는 애교를 부리면서 내가 요즘에 바빠서 전화를 많이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제 어른들을 뵐 때, 어른들 입장에서는 처음 사위나 며느리를 만날 때 처음 이제 만나는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보는 자리잖아요. 어느 한쪽만 네가 얼마나 우리 애한테 어울리는 애인지 그거를 이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사위나 며느리 입장에서도 이 시어머니 되실 분이 혹은 장모님 되실 분이 얼만큼 괜찮으신 분인지 마찬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는, 나름대로 검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조심을 해야 되고 질문도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민철 씨 어머니처럼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시게 된다면은 거의 뭐 100%에 가까운 확률로 나가리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민철 씨 어머니의 질문들이 좀 되게 나빴던 게 뭐였냐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었어요. 내 마음에 들게끔 얼마나 네가 대답을 잘하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정말 이 친구의 그런 성격, 이 친구의 태도, 이 친구의 어떤 솔직한 모습들 이런 게 아니라 얼만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 앤지 그런 거를 보려고 하는 질문들이었어가지고 어머니들 중에서는 제일 빡빡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 어머니들 중에서는. 근데 여기 그 민철 씨 어머니뿐만 아니라 현진 씨 어머니도, 현진 씨가 이제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현진 씨 어머니한테 민철 씨 어머니가 어떤 질문들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잖아요. 현진 씨 어머니가 반응이 어땠냐면은 민철 씨 어머니가 조목조목 많은 걸 물어봐서 싫었지만 나도 현준이한테 빈 물어볼 걸, 이걸 아쉬워하는 거 보고 좀 기가 막혔습니다. 현준 씨한테 연봉 물어본 것도 되게 지나치다 생각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내 딸이 현준이 입장이 돼가지고 아 현준이가 좀 불편했겠구나, 현준이도 불쾌했겠다 이렇게 돌아볼 줄 알았어요. 거울 치료돼가지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현진 씨 어머니는 아 나도 현준이한테 빈 물어볼 걸, 그거 보고 아 이거 현진 씨 어머니도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다. 현준 씨한테 더 날카롭게 물어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러더라고요. 현준 씨 어머니도 내로남불이에요. 내가 이제 현준이한테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민철 씨 어머니가 현진이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불쾌한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돈끼리 성격이 아예 안 맞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 둘이 잘 된다면은 민철 씨하고 현진 씨가 서로 좋다 하더라도 어머니들끼리 너무나도 좀 서로 똑같다 보니까 머리 아파질 수밖에 없어요. 사돈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은 골치 아파집니다. 사돈끼리 사이가 안 좋으면. 중간에 있는 자식들이 만약에 신혼 초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돈끼리 너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둘이 최종 선택에서 선택을 한다거나 커플이 된다면은 사단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각관계예요. 민철 씨랑 현진 씨랑 진주 씨가 삼각관계. 현진 씨가 상당히 감정적인 모습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현진 씨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는 제일 마음에 드는 남자가 민철이거든요. 근데 민철 씨가 진주 씨를 좋아하고 진주 씨를 선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진 씨가 자존심 상해가지고 빡쳐하는 게 많이 나왔습니다. 현진 씨는 일단은 현준 씨 있잖아요. 현준 씨가 현진 씨 선택했었거든요. 저번 주 방송에서. 근데 막상 현진 씨 입장에서는 현준 씨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호감도가 전혀 안 올라가더라고요. 현준 씨도 현진 씨 선택한 게 그냥 현진 씨 어머니가 나를 좋게 봐가지고 내가 너랑 대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현진 씨는 애초에 현준 씨한테 그렇게 크게 마음도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현진 씨는 민철 씨를 좋게 보고 마음에 들어하고 있었는데 막상 민철 씨가 진주 씨를 선택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자존심 상해하는 게 보이더라고. 그 개빡친다고 했나? 현진 씨가 개빡친다 했나요? 민철 씨가 진주 찾아와가지고 진주 데려왔잖아요. 그거 보고 현진 씨가 뭐라고 얘기했는데 개빡친다 했나?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인간적이더라고 현진 씨가.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현진 씨가 나는 좀 인간적이고 좋더라. 오히려 그런 모습들이 계속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현진 씨 특유의 표정이 있거든요. 막 되게 약간 다른 여자분들은 자연스러운데 현진 씨는 최대한 내가 좀 반듯하고 괜찮은 여자처럼 보이려고 이런 그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출연자들과 다르게 약간 부자연스럽고 인적인 게 있어요. 근데 진주 씨를 민철 씨가 불러내가지고 데려가고 그럴 때 현진 씨가 짜증내고 그런 것들이 되게 좀 인간적이어가지고 난 오히려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현진 씨만 혼자서 방에 남아 있었을 때 진주 씨랑 민철 씨가 데이트하는 걸 알게 돼가지고 계속 막 열받아하고 그런 것도 이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현진 씨가 자기소개나 그래서 보여준 모습들이 나를 못 알아보면 니들이 손해지 이런 식으로 나르시스트 같이 오히려 계속 거만하게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계속 막 짜증나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막 현진 씨가 괜찮게 보이더라고. 오히려 그런 모습이. 근데 이제 방송 마지막에는 민철 씨랑 진주 씨랑 막상 데이트할 때 서로 진주 씨가 먼저 너무 우리 둘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좀 얘기해보고 알아보고 해보자고
그래도 된다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진주 씨가. 그래가지고 민철 씨가 그 다음에 선택할 때 현진 씨 선택했어요. 저는 민철 씨가 정말 진주 씨 많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티도 많이 내고 그래서 진주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도 진주 씨 선택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 다음 선택에서 방송 마지막에 현진 씨 선택하는 거 보고 돌아오는 방송부터는 또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삼각관계가. 비록 태인 씨가 통보집이 됐어도 이 삼각관계가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진주 씨도 민철 씨 많이 좋아하고 민철 씨도 진주 씨한테 마음이 크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진 씨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가지고 변수가 많고 최종 커플도 이 삼각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을까요? 현진 씨가 되게 기발하게 노력 많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진주 씨보다 현진 씨가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현진 씨는 그래도 주말 부부 얘기는 안 하니까. 진주 씨는 주말 부부가 좋다고 하는데 현진 씨는 그런 건 없거든요. 까다로워 보여서 그렇지 막상 현진 씨는 결혼하시면 또 잘 하시지 않을까요? 저는 방송 초반 이미지에 비해서 보면 볼수록 현진 씨가 저는 좋게 보여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주말 부부가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많이 안 좋을까요? 맞벌이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도요. 제가 주말 부부에 대해서도 저번 주에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우리 서로 혼인신고했고 결혼생활 하니까 우리는 부부야 이게 아니라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2년? 길면 3년까지도 부부가 되기까지의 또 과정이 있어요.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 그 신뢰가 결혼했다 해가지고 혼인신고했다 해가지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부부로서의 신뢰와 그런 관계가. 근데 결혼하자마자 주말부부 하는 거는 시작부터 불안한 게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안정되고 싶어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주말부부 하게 되면은 오히려 되게 불안정하게 되잖아요. 평일에는 서로 떨어져 있고 주말에만 붙어 있어. 평일에 서로 뭘 하는지 몰라. 오해할 만한 일이 생기게 되면은 많이 그렇지. 서로 부부로서 애착심, 부부로서의 애정, 신뢰 이런 거 한창 쌓아가야 되는 기간에 주말부부로 이렇게 평일 내내 떨어지다가 주말에만 만난다? 안 좋은 게 훨씬 많습니다. 좋은 것보다.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아직 진주 씨는 민철 씨 어머니를 못 겪어봤잖아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민철 씨가 진주 씨를 이만큼 많이 좋아한다는 거를 민철 씨 어머니도 아시게 된다면은 충분히 민철 씨 어머니가 진주 씨하고도 현진 씨하고 대화 나눴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나눠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저는 진주 씨가 현진 씨보다 더 크게 영향 받을 것 같아요. 현진 씨가 받았던 질문대로 진주 씨가 똑같은 질문을 민철 씨 어머니한테 받는다면은 진주 씨는 되게 크게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다 생각해 봅니다.